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에 평안남도에 있는 대동강에 홍수가 나서 그 근처가 모두 물에 잠겨 집도 떠내려가고 짐승들도 사람도 모두 떠내려가는 큰 난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 대동강 부근에 장씨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마음이 어질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였다. 장씨 할아버지는 홍수가 나 떠내려가는 사람들과 짐승을 구하기 위해 조그만한 배를 가지고 강으로 갔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곳으로 노를 저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먼저 그 다음에 소, 돼지, 토끼 등 가축들을 구해 주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열심히 사람을 구하고 가축들을 구해냈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한 번만 더 갔다 오자. 장사 할아버지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강으로 갔다. 노루 한 마리가 떠내려와 건져주고 물살을 헤쳐 강 밖으로 나가려는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떠내려오고 있었다. 장시 할아버지는 징그럽다는 생각도 안 잊은 채 구렁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건져 올렸다. 또 이번에는 어린이가 통나무를 타고 떠내려오고 있었다. 있는 힘을 다해 구출해냈다. 어린아이를 구해가지고 강가로 나왔을 때에는 사방이 깜깜해 밤이 되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배를 강가에 메어놓고 노루와 구렁이는 그대로 놓아주고 어린아이는 날도 어둡고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 통나무를 타고 떠내려오던 아이의 이름은 병진이라고 하는데 이번 홍수에 부모도 형제도 모두 물에 떠내려가 죽어 의지할 곳이 없게 된 불쌍한 아이였다. 당시 할아버지에게는 마침 자식도 없었으므로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자 했다. 얘야, 너는 이제 나보고 아버지 하고 불러라. 좀 늙긴 했지만 내가 너를 너의 부모 못지않게 해줄 테이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님. 이렇게 하여 오갈 데 없는 병진이를 아들로 삼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장씨 할아버지가 배에서 내려 퍼덕거리는 고기를 그물에 담아 가지고 집으로 갈 때였다. 웬 노루가 할아버지 발길을 가로막으며 그물을 입으로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이놈의 노루, 별거리를 다 보겠네. 장씨 할아버지는 처음엔 귀찮게 생각했지만 자꾸 그물을 잡아 끄는 바람에 노루를 따라갔다. 따라가면서 그 노루를 자세히 보니 홍수 때 할아버지가 구해준 바로 그 노루였다. 노루는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앞장서서 산으로 올라갔다. 노루는 소나무 숲 사이를 지나 얼만큼 가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흥을 파헤치다가는 할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고 하다가는 할아버지 얼굴을 또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다. 오라, 나보고 파보라는 모양이로구나. 장씨 할아버지는 솔가지를 꺾어다가 노루가 파던 곳을 팠다. 한참을 파다 보니 그 속에서 항아리 하나가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눈이 부시는 금은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노루에게 고맙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왔다. 고기를 아까 근근히 살아오던 장씨 할아버지는 그 후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장씨 할아버지에게는 큰 걱정거리 하나가 생겼다. 다름 아닌 홍수 때 아들로 삼은 병진이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돈을 물쓰듯 쓰며 품행이 방탕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병진이의 마음을 고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마구 대들었다.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처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같이 잘해주신다 해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진이가 마구 대드는 바람에 장씨 할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병진이를 쳐다볼 따름이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말리지 않겠느냐. 장씨 할아버지는 잠자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진정 저를 친정집처럼 생각하신다면 재산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따로따로 살아요. 저도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꼭 아버님의 떳떳하게 모시겠어요. 병진이는 제법 어른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병진이의 얘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걸 장씨 할아버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한두 번 그렇게 속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산을 따로 나누어 살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걱정 끝에 말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넌 아직도 어리다. 좀 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병진이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자 못된 흉계를 꾸며 가지고 관가로 갔다. 원님어는 소인의 아버지가 전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 산에 감춰두었다가 요즘 그 돈을 판에 쓰고 있습니다. 병진이는 사토께 거지를 밀고를 해댔다. 관가에서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 장씨 할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으나 병진이가 하도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바람에 장씨 할아버지를 불러다 조사해 보기로 했다. 관가에 끌려온 장씨 할아버지는 보물 하가지를 가져온 유래를 몇 번이고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관가에서는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다. 결국 장씨 할아버지는 옥에 갇히고 말았다. 내가 남에게 털끝만치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 언제고 결백함을 밝혀지겠지. 장씨 할아버지가 옥에 갇혀 이때나 누명이 벗겨질까 저때나 누명이 벗겨질까 하고 가슴을 태우고 지내던 어느 날 구렁이 한 마리가 옥으로 들어왔다. 이 감옥 안에 웬 구렁이라. 본즉 그 구렁이는 예전에 큰 물을 만났을 때 구해준 그 구렁이였다. 아니, 그 구렁이가 여기엔 왜 나타났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구렁이는 덤벼들어 장씨 할아버지의 배를 물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아파서 팔짝팔짝 뛰었다. 구렁이에게 물린 상처는 금방 퉁퉁 부어올랐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게 은혜를 온수로 갚으려는 것인가. 이놈의 세상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자. 장씨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있을 때였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그 구렁이가 웬 풀을 잔뜩 물고 와선 고개를 마구 흔들었다. 그 몸짓이 꼭 그것을 상처에 붙여보라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 풀을 받아 몸에 상처에다 붙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프던 게 싹 가시고 퉁퉁 부어오른 게 언제 그러냐는 듯 가라앉았다. 아주 말끔히 상처가 나온 것이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한때나마 구렁이에게 욕했던 것을 뉘우쳤다. 바로 그때였다. 바깥에서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소리가 무슨 소린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온님의 어머니가 웬 구렁이에게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유명하다는 의원을 불러다 보였으나
아무도 고치는 이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옳거니 그 구렁이가 한 일이었구나. 그놈이 날 살리려고 한 짓이었어. 여보슈, 밖에 아무도 없수. 장치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옥지기가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왔다. 장씨 할아버지가 원님의 어머니의 병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하자 옥지기는 콧방귀만 끼다가 원님의 어머니를 못 고치면 죽어도 좋겠다는 말을 듣고 장씨 할아버지를 원님 앞에 데려갔다. 장씨 할아버지는 모두 밖으로 나가 있게 하고 품 안에 간직하여던 구렁이가 물고 온 풀을 한 입 꺼내 원님 어머니의 상처를 붙여주었다. 원님 어머니는 아프다고 소리치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밖에서 지켜보던 관원들은 이놈의 늙은이가 원님의 어머니를 아주 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으르렁댔다. 그러나 장씨 할아버지는 침착한 목소리로 기다리라고 했다. 정말 조금 있다가 부어오른 게 가라앉으며 원님의 어머니는 눈을 떴다. 원님이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 이젠 아무렇지도 않다. 원님의 어머니는 완전히 나은 것이었다. 원님은 장씨 할아버지를 석박지금을 물론 큰 상을 내리고 의붓아지는 병진이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장씨 할아버지는 큰 상도 받지 않고 의붓자시 병진이를 옥에 가두지도 못하게 원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다. 의붓아버지의 참마음을 안 병진이는 잘못을 늦추고 열심히 공부해 과거에 급제하고 장씨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더욱더 존경을 받으며 잘 살았다고 한다.